네,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, 토미입니다.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이고요. 4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할게요. 비트코인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큰 상승 빔이 나왔어요. 약 한 8%가 넘는 상승폭이 출현을 했는데, 미국 재무부 장관 제넷 앨런이 바이든의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을 또 좋게 말을 해줬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상승폭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어제도 제가 트레이딩 뷰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검정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내심 추세선입니다. 여기를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돌파를 못 해준다, 저항받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뭐 이때랑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, 다행히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큰 상승폭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면은 이 또 내심 추세선 리테스트 지지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. 더 큰 그림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하락 채널 상단을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얘는 좀 휩쓸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얘는 노이즈 처리를 하고, 제가 예전에도 자주 강조 드렸듯이 좀 명백하고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돌파하기 전에 한번 좀 크게 헷갈리게 한 다음에 개미들을 탈탈 털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거를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기 전에 한번 좀 털고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요즘엔 참 장이 어렵습니다. 옛날처럼 무조건 확인 매매를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무빙들이 많이 나와서 더 신중한 진입 판단 여부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와이드닝 패턴 지금 상단 약간 돌파하긴 했는데, 이 상단 부분에 지금 걸쳐 있죠. 그래서 여기서 뭔가 또 새롭게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. 뭐 여기 밑에서 들고 올라오신 분들은 뭐 홀딩하는 건 뭐 괜찮지만, 신규로 들어가는 건 조금 손익비 관점에서도 안 좋을 것 같죠. 자, 여기 밑에 매물대를 또 하나 만들어 줬어요. 이걸 제가 컨트랙션 존으로 고려를 하고 볼륨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. 그러면 POC 값이 이 정도 있네요. 또한 지금 여기가 전 LBP 매물대 또 딱 겹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롱은 차라리 좀 만약에 눌림목을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LBP 매물대들, 그리고 이런 추세선들 기반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조금 공격적인 자리로는 이런 구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9,800불에서 44,400불 해당 구간은 전 매물대, 그리고 이 파란색 채널 상단, 그리고 이 상승파동의 0.5 되돌림이 겹치는 자리인데, 조금 공격적인 자리입니다. 조금 더 안전한 자리는 이제 이런데 38,500불에서 39,100불, 여기는 이제 LBP 매물대랑 하락 내심 추세선, 그리고 618 되돌림이 겹치는 자리입니다. 만약에 또 비트코인이 또 스캔 무빙을 보여줘서 여기 그냥 이렇게 내려버린다 하면은 이 빨간색 이 추세선을 또 지켜줄 수 있을지 잘 보셨겠고요. 여기 뚫리면은 저는 일단 이 바닥인 37,000불 더블 바텀 비슷하게 형성이 된 여기가 뚫리면은 제 다음으로 보고 있는 매수 혹은 지지 구간은 여기입니다. 34,900불에서 35,500불인데, 여기는 여러 이 평행 채널 하단이랑 또 LBP 매물대, 그리고 이 상승 파동에 스탑 번팅 레벨이 겹치는 자리예요. 자,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일단 여기 42,800불에서 43,500불 보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뭐 채널 하단 리테스트 구간이랑 LBP 매물대, HBP 매물대, 그리고 이 하락 파동에 705, 786 되돌림,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채널 618, 705 되돌림 이 겹치는 자리입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위에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저항 구간이긴 한데 롱 뭐 익절 구간으로는 좀 괜찮은 자리이지만, 숏을 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, 봐봐요, 여기 위에 이 추세선 보이시죠? 여기랑 얘까지 많이 겹치는 구간이었으면 더 신뢰도가 높은 타점이겠죠.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만든 추세선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올릴게요. 이제 숏 진입용으로 괜찮은 자리 있거든요. 43,500불에서 44,200불 보고 있습니다. 요즘엔 정말 이런 횡보장과 추세장이 잘 구분이 되잖아요. 이럴수록 이런 걸 잘 써먹어야 됩니다. 이 횡보장을 최대한 박스권을 일찍 잡아서 이거를 이탈을 해준다
수렴, 특정 수렴 패턴을 이탈 방향이 나온다. 좀 더 그 방향으로 추세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반대로 잡고 계신 분들은 그걸 근거로 손절 대응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좀 공격적인 진입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탈 방향이 나올 때 이제 추격 혹은 돌파 진입을 또 해보실 수 있겠죠.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냥 홍보 채널 지금 내 있습니다. 이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. 여기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지켜봐야 할 매물대,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저희가 다뤘던 그 밑에 이제 볼 쉐이프 나온 다음에 하락장에서 상승적으로 변곡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반대로 또 밑에가 뚫린다면 조금 더 암울해지겠죠. 한 번 더 이 밑에서 매물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요즘같이 이렇게 흔들기가 심한 장은 좀 더 높은 봉을 보시고 더 큰 그림,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매매를 하실 때도 그런 손절 그리고 익절 범위를 좀 더 길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. 기존에는 뭐 3% 익절, 1% 손절이라고 쳤다면 이제 요즘에는 뭐 10% 익절, 뭐 3% 손절 이런 식으로 범위를 비라는 거지. 이 손익비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. 레이시오가 아니라 레인지입니다. 원래는 작은 봉에서 이 정도의 매매 셋업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좀 더 큰 봉을 보시고 더 길게 진입되겠죠. 그러면 손절 범위랑 익절 범위를 이렇게 늘리는 이런 매매가 더 편해요. 물론 더 진입 기간은 더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작은 스캔 무빙들을 여기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거든요.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들어갔던 물량을 줄이고 혹은 배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. 다들 투표 잘 하시고 상투 하세요.